성광밴드 관련해가지고 왜 안 파는 거냐, 수익폭 점점 떨어진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항의에 대한 전화도 조금씩 걸려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건 정리를 지금 해드릴게요. 자, 성광밴드는 저희가 애초에 증시 하락 속에서 빠질 때마다 담는다라는 기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광밴드는 저희가 1차 매수한 이후에 빠지는 족족 2차, 3차 추가 매수를 했고, 올라오면서 10%권에서 절반 매도를 진행을 한 종목이에요. 이때 분명히 1차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단타 종목 10%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구나. 이래서 증시 하락 속에서 매집을 한다는 거의 개념을 이때 분명히 한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반 매도하고 다시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씩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명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수익권입니다. 지금도 한 7% 정도 수익권에 분명하게 위치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이클 속에서도 쫄지 않고 매집을 해갔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수익권에서 흔든다고 해서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중장기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표를 짜가지고 드리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라는 걸 전달드리는 분명한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크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 속에서는 잘 버티는데 왜 수익으로 올라오니까 못 버텨? 우린 물려있던 게 아니야. 절대 철저한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심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4월 24일 본격적으로 오늘자의 오전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1.07%, 그리고 나스닥 종합이 2.50%, S&P 500이 1.6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 대비 상승폭을 키워간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으로서 마감이 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 부각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기다리고 있던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축소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입장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면서 미중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최근까지는 파월 의장, 내가 마음먹으면은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 루저야,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고 하면은, 어제는 그냥 그가 조금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해임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것도 좀 호재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예상치 대비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당기순이익을 5조 3천억가량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8조 1천억가량으로 나오면서 꽤나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라는 포인트를 오늘 증시의 중요 체크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외국인이 다시금 투자 심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20% 30% 먹을 게 널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저희 VIP 종목들도 지금 반도체 저희가 2개 세팅을 해놓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꽤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차분하게 계속 좀 끌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종목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개만 더 하자. 최근에 저희 이제 매집 시작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다들 확인하셨죠? 그 종목 차분하게 잘 들고 가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 종목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목표 수익률도 원래는 스윙 종목을 20%로 잡는데 이건 30%로 제가 잡아놨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끌고 가봅시다. 자, 4월 24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양대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게 일단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정치주들이 오늘 많이 죽을 거고, 반도체에서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그게 또 정치 테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야 오늘의 전략과 종목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 관점은 결국은 지금 대선 장세와 연관된 종목들이에요. 정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정책 장세, 1차 게임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차 순환매로 저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상승 파동이 있던 1차
1차 순환매 속에서 분명한 고점을 기록한 종목들 중에서 2차 상승 돌파를 할 것 같다고 보는 친구들 있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인 거고, 두 번째는 부각이 안 된 것들. 예를 들면은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그렇고 뭐 플라스틱, 탄소 포집 뭐 등등 다양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안 간 것들이 비슷한 게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수소까지 최근에 갔는데 풍력이 아직 안 갔다고 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고 있는데 아직 안 간 로봇주들이 분명하게 있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차 상승 속에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없지. 그럼 이에 대한 기준을 두어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상승 당시에 거래대금이 평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서 현재의 상승의 신뢰도를 가져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정책적인 언급 빈도겠죠. 우리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언급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인지, 혹은 해당 내용을 밀고 있던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확률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는 VIP 종목이었는데 잘 가네요 오늘도. 에어레인을 저희가 매수한 날이 4월 21일이에요. 4월 21일. 그리고 매도한 날이 4월 22일이거든요. 오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후에 많이 밀리는데 이건 손절매를 안 나갔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삼각각 핸들 보였고,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돌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언급은 분명히 또 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왜? 원전 발전이 많이 나오고 화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세계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탄소 포집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에 곧바로 그 관점이 나오면서 잘 매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기준만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잡을 만한 종목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당장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사두고 묵혀둘 만한 종목들이 저는 꽤나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오케이, 떨어져봐. 나는 더 큰 기회를 잡는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최근 불확실성 낙폭을 거의 다 걷어 올린 모습이거든요. 이제 상단에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인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쫄 건 없다고. 돌파가 나와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지금 반도체 뭐 AI 매집을 슬슬 시작을 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기회를 잡아가고 있는 거야. 뭔가 그래도 벌어놓은 게 있으니 이렇게 웃지, 2월에 쉬웠으면 까칠했지. 나름 공격적으로 잘 매매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결산 보면은 뭐 손절 종목도 있고 익절 종목도 있고 다 투명하게 다 올려놓는데, 최근 4월 초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기조인 거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1차적인 정책의 순환매는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2차 순환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다시금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기조이고요. 그 전에 1월달, 2월달에는 단타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2월달에는 다 주식하지 말라고 할 때 저희는 성공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뭐 YC, 한화엔진 이런 스윙 중장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꽤나 성공적이었고, 저희는 항상 개별 종목 하나만 보고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뭘 잡아야 될지 이거를 미리 짜두잖아요. 그리고 공유를 드리고 VIP 방송을 통해서 준비된 흐름대로만 움직이면은 저는 올해 시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VIP 회원분들 우리 이거 자릅시다. 그냥 VIP 회원분들 일신석재 그냥 우리 지금 매도합시다. 일신석재는 그냥 매도합시다. 지금 손실폭 거의 약손실 수준이거든요. 2,300원 초반대에서 잡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일신석재 한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신석재 손절매 사인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중장기 종목들 진입하고 있는 거 분할 매수에 활용을 하면 되고, 단기 종목에 대한 순환은 계속 굴리긴 굴릴 거예요. 증시 빠진다고 해서 그거는 아예 안 나가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확보된 자금은 일단 그 자금 그대로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신석재 얘기 좀 해봅시다. 일신석재는 저희가 어제 오전에 대북에 대한 순환 기대를 가지고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민주당의 대북 관련 언급, 그리고 정책 순환 기대 등등 다양한 정치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을 했고,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동일한 구간에서 계속 박스를 만들고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계속해서 꼬리를 달고 돌파를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돌파해준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흐름까지 확인을 하면서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 같이 드렸던 말씀이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 상단 부근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2,450원쯤에 제가 매도 사인을 전송을 드렸는데, 에그머니나 사인을 전송하고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공적으로 매도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케이, 그거는 축하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매매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매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영위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느낌인 거죠. 마음에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수익 결산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에 매도가 안 된 분들은 이제 가지고 간다.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지 메시지를 보내드렸었는데 오늘 저희가 진입한 관점을 깨고 이탈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손절 매도 사인을 전송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신 점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해야죠, 사람이. 저한테 떳떳하지 못할 거를 여러분들께 강요를 할 순 없겠죠. 여기 엄청 투명하네요. 그럼요. 저도 이쪽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고 다른 곳들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보면은 정말 무섭기도 무섭고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나름의 프라이드는 그게 몇 프로짜리가 되었건 종목 하나를 나가기 위해서 굉장한 신중을 기울이고 그 종목 하나에 단순한 가입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을 기울이고 그래서 더 솔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당연한 거죠. 저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가 돌파 검색식 다들 써보셨어요? 제가 저희 채널에 올려놓은 2025 단타 검색식 최근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떠세요, 다들? 나쁘지 않죠? 취지 자체가 오전 수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관점이 가장 크잖아요. 저도 이거 촬영하기 전에 제가 며칠 동안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한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하실 분들 확인해가지고 잘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광밴드 관련해가지고 왜 안 파는 거냐, 수익폭 점점 떨어진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항의에 대한 전화도 조금씩 걸려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건 정리를 지금 해드릴게요. 자, 성광밴드는 저희가 애초에 증시 하락 속에서 빠질 때마다 담는다라는 기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광밴드는 저희가 1차 매수한 이후에 빠지는 족족 2차, 3차 추가 매수를 했고 올라오면서 10%권에서 절반 매도를 진행을 한 종목이에요. 이때 분명히 1차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단타 종목 10%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구나. 이래서 증시 하락 속에서 매집을 한다는 거의 개념을 이때 분명히 한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반 매도하고 다시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씩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명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수익권입니다. 지금도 한 7% 정도 수익권에 분명하게 위치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이클 속에서도 쫄지 않고 매집을 해갔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수익권에서 흔든다고 해서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중장기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표를 짜가지고 드리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라는 걸 전달드리는 분명한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크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 속에서는 잘 버티는데 왜 수익으로 올라오니까 못 버텨? 우린 물려있던 게 아니야, 절대. 철저한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심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